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원동 수석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은 나라다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뽑아보니까 한 네 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입니다. 2019년부터 세계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보급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800메가와트 정도 보급을 했고요. 그 이유가 신인천 빅드림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79메가와트짜리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산에 210메가와트짜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완성되면은 그것이 또 세계 최대가 될 거고. 근데 곧 중국이 광동성에 더 큰 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고. 자,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에서 전자를 이동시켜서 거기서 전기와 열을 얻는 그런 발전소고요. 나오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그런 발전소고요. 좀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전지가 아니고 사실은 수소 전환 장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 시장이 커졌고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아까 조원 선생님 블루수소하고 그린수소 설명을 해주셨고요. 바람직하기는 그린수소가 제일 필요하지만은 2035년 이후에 이 경제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대 영도 마이너스 253도로 수소를 얼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100보다 배꼽이 큰 그래서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 NDC 4월달에 개정되면서 1.9%를 수소로 이제 채워넣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약 84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이제 수소가 줄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장 2040년까지 그걸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 E&S 같은 데서 지금 연간 25만 톤 정도 블루수소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C 직접 공기 포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액체 흡착제를 해서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 팬을 돌려서 화학 흡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로 유명한 데가 클라이밋 웍스라는 스위스 업체예요.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지열을 이용해서 세계 최대 DAC 플랜트인 오르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이시는 카본 엔지니어링은 미국 텍사스와 스코틀랜드에 또 대규모 단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서스테리아라고 하는 DAC 신생 기업에 $10,000,000,000를 투자를 해서 뉴스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고 아까 말씀 중에 하나가 IRA 법에서
DAC를 통한 포집할 경우에 톤당 130불을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제일 먼저 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랙야크, 강태삼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깨끗한 플라스틱 페트병 녹여가지고 대만 특허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생산을 해왔고, 폐 플라스틱 페트병 5통이면은 이런 티셔츠 한 대가 나와요. 조금 긴 판은 한 7통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일단 MZ 세대들이 또 이런 미닝아웃 소비를 해줘서 많이 인기가 있고, 최근에는 뭐 다른 그 회사들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처음에 말씀드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는 그 자체는 깨끗한데 수소를 얻는 방법이 개질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유통되는 수소가 한 20톤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다 들어와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돼 있고, 특히 또 경제성이 부족한 거예요. 경제성이. 그래서 지금 계속 보급되다가 실제 가동률 한 70%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보신 블루수소는 이게 어디가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폐가스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호주나 동티모르에 있는 가스전들을 빨리 사야 되고, 지금 동해 가스전을 이제야 예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다리느라고 한 뭐 4, 5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가스전을 구입하는 문제가 또 있고, 자, DAC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DAC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기 중의 탄소는 0.03%입니다. 공기의 78%는 질소고요. 21% 산소고 0.9% 정도가 아르곤. 그러니까 99.9%가 딴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탄소를 뺀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폐병 활용해서 실험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조금 줄이는 정도지 탄소 자체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자, 제조업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6%, 25%, 영국이 그렇게 앞장서고 탄소 중립에 계속 선두주자를 갈 수 있는 거는 한 9%밖에 안 되는 그런 제조업 비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 의존도 제가 크고요. 자, 대한상에서 작년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비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이거 사실 KDI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했거든요. 약 한 2,300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이제 기후 편익, 투자 편익과 비용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2063년으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려면은 예를 들어 한 2040년쯤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투자한 걸 회수하니까. 근데 2063년까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다. 이거 좀 생각이 좀 틀리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또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후 악당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CCPI,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끝에서 4번째 국가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정도로 굉장히 그 후진국들이고, 2번 중국이나 일본, 중국이 51위, 일본이 50위예요. 그만큼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더 악화가 되면, 이게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탄소 배출이 6억 6천만 톤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6억 8천만 톤으로 또 3.5%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다시 나오면 더 떨어질 텐데, 그럼 그때는 기후 악당에서 기후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극복하려면 혁신이 필요하고요. 혁신하려면 기업, 국민, 정부 다 협업해서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철저한 R&D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요 산업을 바꿔나가야 되고요. 대표적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바뀌어야 됩니다. 철강은 수소환원 제철 기술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이 기술이 쉽지는 않은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술이 만약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스웨덴의 사브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린스틸이 제작년에 나왔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은 저희가 좀 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석유화학은 그 전체 배출의 한 6%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업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석유화학이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모두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오 납사를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 바이오 납사를 다 투입을 해도 18%밖에 못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우리가 기초유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지금 이제 납사 크래킹을 어떻게 전기로로 바꾸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점점 세밀한 공정을 가질수록 더 많은 탄소를 내게 되고요. 대부분 다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저희가 이제 OLED도 넘어가고 있는데 OLED가 보통 LCD보다 한 5배 정도 지금 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정에서 어떻게 이걸 흡수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시멘트는 탄소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시멘트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시멘트를 원료 대체, 그 클린거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석회석을 어떻게 대체하고 가능한 혼합제를 많이 넣고 제일 중요한 게 연료 대체예요. 연료를 지금은 유연탄을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연료를 써서 어차피 태울 거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태우자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기업만 열심히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산업은 옛날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와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할 역할이 더 커요. 예를 들면 좀 정부, 이 서울시청, 세종시청사 저렇게 유리로 돼 있는 건물들 열 효율이 20%가 빠집니다. 절대 지어서는 안 되고요. 지으려면 저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옛날 그 상자각인 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자 지금 농업용 전기가 일반 전기보다 한 40%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냉동고추 들여다가요 전기로 녹여가지고 건고추 팔고 있거든요. 농업용 전기 써가지고 코인 채굴 하는 거 이거 불법이고요. 자, 심야에 야간 골프 하는 거 우리나라 골프장이 미국 골프장보다 7배 많이 씁니다 전기를. 보통 우리 여름철에 골프 쳐보면은 화장실에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골프장 화장실에 에어컨 틀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본도 가봤는데 절대 그럴 거 없고요. 미국도 없고요. 야간에 이렇게 골프 치는 거 중계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무 의식들이 없고요. 이거는 에너지를 94% 수입하는 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름철 개폐 난방 이것도 막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짖어 주셔야 돼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야간 골프 중계하는 거 그거 비판하시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셔야지 탄소 중립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은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가격을 시장 원리로 좀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스템, 인센티브 위주로 좀 탄소 중립 제도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기업들 벌칙 주고 처벌한다고 해서 절대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될 수가 없고요. 탄소 중립은 잘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 고쳐서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실 수 바라겠고요. 저희 대한상회에서는 탄소 중립 연구조합을 만들고 또 탄소 중립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는 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오케이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산성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이데일리는 경기대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이데일리의 사명을 바탕으로 경기대학교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과 ESG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